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는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에 시끄러운데요. 그 중에 하나, 최순실과 삼성의 부당한 거래, 청와대의 적극적인 방조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최순실과 삼성의 부당한 거래, 이 거래에서 삼성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저는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하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기에서 그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실, 그것을 하나로 지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와 관련된 이 노사 문제에 정부가 그 삼성 측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 35억이 삼성에서 최순실 쪽으로 직접 지원되면서 그 직후에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협상에 임하려는 태도도 돌변하고 재단을 만들고자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 피해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농성 중입니다. 그리고 그 35억이 최순실 측으로 넘어간 이후에 삼성 백혈병 문제는 언론 보도에서 사라집니다. 그 전에도 백혈병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삼성이 어떻게 힘을 썼는지 그렇게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그리고 현안으로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35억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 보도에서 이 백혈병 문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미디어 오늘에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매우 이상하다고 보도한 내용도 있고, 외국 언론에서 이 내용을 다룬 바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삼성과 최순실의 부당한 거래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본 우리 백혈병 피해자들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꺼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그 피해 당사자들이 정론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상기 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기 씨는 2007년 3월에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부친입니다. 황유미 씨는 결국 산재 처리도 받지 못했고, 그 삼성 측에서 정식으로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삼성 측은 위로금 형식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에게 지금까지 드러난 지원 금액이 185억 원입니다. 근데 자기 회사에 와서 20대 병으로 죽은 황유미 씨에게는 삼성은 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아버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유미가 병이 걸렸을 때 삼성에다 제기한 거는 그 반도체 공장에 화학약품을 쓰니까 그 화학약품에서 유미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에서는 처음에는 반도체 공장에서는 화학약품을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고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리방사선도 안 쓰고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화학약품을 쓰는데 그 화학약품 속에 유해물질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화학약품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올림을 만들어졌고 반올림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서 다니다가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반올림에 신고 들어온 사람만 224명이고 그 중에서 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올림에 제보된 사항만 그렇습니다. 우리 유미가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이 사표를 쓸 적에 삼성 직원들이 와서 유미 휴직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표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삼성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은 요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미가 반도체 공장에서 다니다가 화학약품에서 백혈병이 걸렸으니까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성에서 나온 직원이 하는 말은 아버님의 삼성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못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을 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다니다가 백혈병 걸린 환자가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만 6명인데 이런 환자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은 삼성도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니까 제가 그 치료비 들어갔던 돈을 5천만 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성에서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럼 5천만 원을 해줄 테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사표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를 내민 것이 하얀 종이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유미 그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받아갔습니다. 사표를 받아갔는데 조금 있다가 유미가 그 열이 아주 심하게 나고 이 혼수 상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 10월 중순인지 11월 중순인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유미는 그 병원에서 10층에서 다 죽어가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삼성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1층 로비로 내려오라 그래서 제가 1층 로비로 가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가지고 와서 돈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걸 또 해결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유미 치료비로다가 제가 그 집을 너무 낡아서 집 지으려고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쓰고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받으면은 그 돈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안 받고 그 직원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었는데 그 돈을 안 받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삼성에서 이 반올림에 이렇게 된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삼성에서 정부 박근혜 정부 최순실 여기다가 몇백만 원씩 돈을 갖다 주고 최순실 딸한테는 10억짜리 말을 사줬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삼성하고 정부가 꾸몄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삼성이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에다가는 몇백억씩의 돈을 갖다 주고서는 이 노동 문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은 노동조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는 그 노동자들을 협박, 감금, 폭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삼성 이재용이 권오현이 이런 사람들을 처벌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부에도 아마 삼성은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고 이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돼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정부 초기에는 삼성으로부터 달콤한 돈을 받아갖고 쓰겠지만은 정부 중반이 되면은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삼성 이재용이 권오현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 안 하고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재용과 권오현의 이 사람들을 이 처벌을 반드시 해서 다음부터는 정경유착이 없도록 해줬으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올림의 이 문제, 삼성 직업병 문제도 이 삼성 우리 그 피해자 반올림과 대화를 해서 반드시 잘못된 점을 짚고 삼성이 처벌받아야 할 것은 처벌받고 이 피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옆에 서 계신 김미선 씨는 97년도에 삼성전자 LCD 기흥 공장에 입사를 해가지고 납땜 업무에 종사를 하다가 2000년도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난치병 질환을 발생해가지고 퇴사를 했고 현재까지 1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모두 다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저는 20살 때 갑자기 회사 다니다가 다발성 경화증이란 희귀병을 알아가지고 지금 상태는 보시다시피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재발 방지, 이건 재발이 되는 병이라서 재발 안 되라고 재발 방지 주사를 40만 원 넘게 받는데 제가 기초생리 수급자라서 그 생계비를 6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에서 충당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매일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선생님을 뵙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제가 20살 때 제일 꽃다운 나이잖아요. 근데 삼성에 입사하게 돼가지고 이런 병을 얻었나 싶고 아니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최순실한테는 18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줬으면서 피해자들한테는 그렇게 왜 그러는지 삼성이 솔직히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산재를 넣었는데 희귀병이라고 원인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자꾸 환경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삼성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반올림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삼성이 좀 해서 사과도 좀 제대로 하고 보상도 좀 잘 해주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의 상임 활동가로 계시는 성함이 임자운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에서 일하는 임자운 변호사입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에 삼성이 연루된 정황들을 접하게 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을 만났던 시기, 그리고 결국 돈이 다 합치면 이제 수백억에 이르는 돈이 세의재단, 미르재단, 최순실 측에 직접 전달된 시기가 삼성전자가 이 직업병 문제에 관한 협상을 뒤엎고 사회적 약속을 모두 파기한 채 심지어 사회적 해결책으로 합의를 한 조정동고안마저 무시한 채 결국 이 문제를 은폐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시점과
너무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정 절차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보류를 계속 요구를 했고 그 조정 절차에서의 논의를 계속 지연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바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때 삼성 관계자들이 왜 그렇게 바빴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상황인 거죠. 직업병 피해자들이 갖게 되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액수 문제인데 재단에 최순실 관련 재단에까지 전달된 액수까지 다 합치면은 뭐 500억, 6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직업병 보상과 관련해서 작년 7월 달에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던 액수가 있습니다. 바로 1,000억입니다. 삼성전자가 조정 권고안을 무시하면서 파기하면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언론에다 대고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위해서 1,0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1,000억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이 속한 언론사에서도 삼성이 1,000억을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은 한 차례 이상씩 다 보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00억이 실제로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갔는지를 추적하고 확인한 기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1,000억은 삼성의 입에서만 나온 것이고 실체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자체 보상 절차를 통해서 보상받은 분이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저희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3천만 원 제한했다고 하고요.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어느 유족분에게는 4천만 원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 유족분들은 결국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당연하죠. 딸을 잃었는데 그 돈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120명에 대한 보상금 다 합쳐봤자 한 200억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1,000억은 삼성의 입에서만 나왔고 피해자들에게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 최순실 씨에게 지급된 돈은 아마도 실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피해자처럼 취급되는 것이 가장 화가 납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사태의 피해자입니까? 국정농단의 가장 주된 공범이고 이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삼성에게 있겠지만 정부의 역할도 못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면 이 문제 진작에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자 224명입니다. 그중 76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모두 직업병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판단에 의하더라도 12분이 직업병 인정을 받았습니다. 12분 중에 7분은 이 자리에 계신 김미선 씨와 황상기님의 따님이셨던 황유미 씨가 일했던 그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거기서 7분의 직업병 피해자가 공식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7건이나 발생한 그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한번 실시했습니까? 진상규명 제대로 했나요? 아직까지 10년 가까이 피해자들이 싸우는 동안 노동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산재 소송을 통해서 이분들의 업무 환경이 얼마나 유해했는지를 입증하자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는 삼성에게 있는데 삼성이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집계를 해봤습니다. 83%를 거부했더라고요.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삼성이 이런 식으로 자료 은폐하는 상황을 노동부는 묵인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삼성 반도체 공장에 관한 일부 자료는 노동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노동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노동부도 내놓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그랬죠. 최근 국정감사,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법원과 국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정부가 작성한 그 보고서, 반도체 공정의 안전보건 실태에 관하여 작성한 그 보고서를 조작했더군요.
수치를 바꿨더군요. 일부 내용은 삭제까지 해서 국회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삼성이 국회, 법원, 정부의 권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까지 했을까 싶고요.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이런 자료 은폐와 조작을 방치하고 묵인,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가 연루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삼성전자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쏟아부은 그 돈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얻은 수혜 중에 직업병 문제가 은폐되고 묵인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박근혜, 최순실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경영진도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장례까지 치러졌습니다만 아직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에도 적극 협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일이 여기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피해자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삼성은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눈앞에 이익을 얻었겠지만 삼성전자 사장이 최순실 만나러 뻔질나게 독일을 들락날락하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삼성전자의 배터리는 폭발합니다. 해야 할 짓을 안 하고 엉뚱한 짓에 기업이 몰두하다 보니까 배터리는 폭발하고 한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삼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촉구합니다. 삼성은 진상규명에 철저히 협력해야 하고 우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